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고,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새롭게 토크를 하는 어떤 저의 하소연 한마당, 하소연 한마당이 될 것 같아요. 하소연 한마당 하려고 왔습니다. 왜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소연 한마당인지, 아마 들으시면서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세 번째 회사를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예요. 올해 지금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저도 되게 착잡하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이 참 황당한데, 어쨌든 저에게 닥친 상황은 그렇고, 지금 아마도 내일 출근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좀 썰을 풀어보자면, 일단 제가 입사를 한 곳은 굉장히 매출 규모가 크고 소위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사실 제일 크고 직원도 많은 그런 회사인데 솔직히 굉장히 악명이 좀 높긴 했어요. 직원들을 굉장히 좀 함부로 대하는 회사? 그리고 업무 환경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회사로 유명하긴 했는데 면접 때 저를 채용하신 그 팀장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지만 팀 안에서는 다르다. 우리 팀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제 할 거고 그 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특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겠다. 팀장선에서 다 세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한선이 일반적인 회사보다도 조금 높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조건이라면 일을 하기 나쁘지 않겠네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 지원 같은 거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해볼만 하겠네요 하고 이제 그래도 대기업이 낫지 않나? 큰 회사는 조금 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문이 괜히 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소문이 나는 그 회사의 단점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팀이에요. 이 팀이 들어와서 보니까 막 누가 와도 하겠다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를 총망라했을 때 그리고 뭐 너무 책임감이나 업무량도 과다한 데다가 프로세스적으로도 전혀 이제 뭐가 없고 그냥 정말 1인 기업처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내가 1인 기업을 차리지. 그런데 이제 말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여초 집단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초 집단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여초 집단의 그 특이한 어떤 특수한 문화 이런 거를 사실 잘 몰라요. 말이 뭐 빠르고 아니면은 막 자기들끼리 막 곡해해가지고 막 한 명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사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초 집단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여초 집단인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사실 여기 이직할 때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정말 쉽게 이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정말 일이 재밌어 보이는 스타트업도 마다하고 또 중견기업 탄탄하지만 그래도 마다하고 여기로 온 건데 그냥 도저히 다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성과를 요구하더라고요. 성과. 그래서 2주차인데 무슨 성과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깊게 안 들은 것 같아요. 저분이 그냥 되게 뭐가 급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팀장이란 자리는 또 부서장, 뭐 본부장 이렇게 계속 보고해야 되는 자리니까 뭔가 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를 계속 가져다 줘야 되는 압박을 받나? 뭐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로 저한테서 이 팀의 성과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위에서 주시하는 팀이고 거의 팀이 없어질랑 말랑한 그런 정도의 주시하는 팀이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2주차 때부터 이제 저한테 성과를 계속 정말 제가 무슨 채무자가 된 것 같은 기분? 왜 안 가져와? 내가 위에 보고할 성과 그거 리스트 왜 안 가져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과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의 업무적인 어떤 거예요? 그거 왜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왜 안 가져와? 근데 그게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인데 더군다나 입사한 지 뭐 일주일 지나가지고 나올 게 전혀 아닌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푸시를 하시길래 조금 이렇게 깊게 안 들었어요, 사실. 저분이 그냥 급해서 하는 얘기겠거니 생각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 얘기 한지 오래돼서 우리는 듣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냥 원래 말습관처럼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냥 급하다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계속 푸시를 하더니 말도 안 되는 회의를 몇 번 소집을 해서 거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그때 제가 좀 전의를 상실하긴 했어요. 아 이게 이 업무나 이 업계나 이 사업군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구나 이분이.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아찔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막 설명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또 다들 연차는 또 너무 막 어디서 저기서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짜집기 한 연차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뭐 말을 해도 들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신입들은 좀 낫지. 그렇게 어설프게 경력이 있는 경우가 사실 전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팅을 계속 거듭 그런 미팅을 하면서 산으로 막 가는 거를 겪다 보니까 제가 그때 조금 잘못 들어왔다라는 판단이 일단 조금 1차적으로 서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 역시도 그렇다고 지금 또 이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운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고 방법을 찾고 있던 중에 지난주에 저를 불러서 다음 주까지 그 성과 가져오고 모두 앞에서 그것을 발표해라. PT 발표를 해라. 그걸 하지 않으면 너를 정리해고하겠다. 넌 지금 경력치 수습기간이다. 그래서 수습기간 만료로 종료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 업체랑 미팅을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미팅한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조금 구체화 시켜야 되니까 그 구체화된 자료를 그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일주일을 더 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고 다음 주 하면서 이렇게 딱 자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위에다가 우리가 되게 이거를 잘하고 있어요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파일을 가지고 가서 뭐 제가 가서 발표를 하든 이걸 계속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임원진들 앞에 설 때는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분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이 업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에게 1차적으로 이미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완전히 대차게 정말 입도 못 대고 혼이 났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그 회의 자체가 정말 살벌해질 정도로 그렇게 한 상태를 경험했는데도 또 그렇게 저한테 일을 벌리려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수습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약간 임시방편식으로 임원들 앞에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말로 때워서 막 던진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건 이제 실무자들한테 던지겠구나. 이제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알고 보니까 이분도 팀에 오신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인데, 1년 동안 정말 무수히 깨진 거죠,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회의 들어가서 정말 입만 떼면 막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팀의 위신은 정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 못하고 저한테 이제 다음 보고를 빨리 해야지 하고 푸시를 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제 다음 차례는 너야. 그렇게 반면교사가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행동이라는 표현밖에는 안 돼. 저는 입사한 지 한 달 이제 막 지난 사람이고. 그래서 입사한 지 한 달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아주 초기 단계의 어떤 자료들 뿐이겠죠. 아주 초기 단계. 업무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좀 악수를 두신 것 같고 내가 뭐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니겠다 싶어서 저 역시도 마음을 좀 정리를 했고 막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시간이 더 필요한지, 이게 왜 인력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이해를 할 것 같아야 말을 해주지, 뭐, 말을 해도 내 입만 아픈 상황이면 뭐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여초가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여초를 전혀 안 경험을 해봤고, 저는 만약에 여초라고 하면 거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여초 특유의 그 아주 뭐
뭐 여자를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흔히 아는 여초 문화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남초 문화에도 물론 단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도 여초의 그 특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어려워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그 단점을 모아놓은 그런 팀이더라고요, 보니까. 팀장이랑 몇 분 빼고는 다 여자고, 굉장히 그 가십이 심하고, 한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심하고, 이제 일단 지금 타겟은 제 전임자예요. 제 전임자를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뭐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리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차가 저도 이제 적지 않고, 전임자가 남겨놓은 서류나 파일 정리한 것만 봐도 사실 이 사람의 어느 정도의 업무 역량은 좀 보이거든요. 빠진 게 없이 아주 꼼꼼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일을 못하긴 참 쉽지 않아요. 일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닌데 이분들이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랬던 건 그걸 당사자 앞에서도,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경악해가지고, 정말로 그분이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니까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게 저는, 이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 조직, 그러니까 개개인은 건강한 조직 문화에 가면은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기선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조직 문화 자체가 너무 지금 막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조차를 모르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제가 그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너무 황당하고 무례하고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또 퇴사한 다른 직원한테 이렇게 막 덮어 씌우더라고요. 걔가 주도를 했다.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야비한 거죠. 쉽게 말하면. 판단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리더가 판단을 할 거고, 나와 무관한 영역이면 내 거를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씹고 뜯고 막 하는 거에 막 재미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초만 그런지 남초만 그런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다가 너무나 말이 빠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백기를 든 거죠. 여기 있다가 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 입사하고 한 달 만에 이런 푸시를 막 받다 보니까는 지쳤어요. 지금 좀 많이 지쳤고, 제가 이제 거의 저의 멘토다시피 하는 선배님이 계신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막 이 회사 얘기를 막 하니까, 근데 많이 지쳐 보인다고. 그때 프로젝트 할 때랑 지금 불과 몇 개월이 안 지났거든요. 한 6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저한테 그때랑 많이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때는 일에 욕심도 있는 게 느껴지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일을 이렇게 하는 친구라서 지금은 제가 너무 지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도 저도 다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제가 급하게 또 이 회사를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더 잘못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이 회사 들어올 때 자체에 이미 저는 사실 쉬긴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회사를 정할 게 아니고 좀 쉬어야 되는 건데,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일단 들어가야 되겠노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급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자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볼 만한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력서를 넣어야지. 그래서 일단은 좀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쉬기로 결정을 하고, 기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쉬면서 천천히, 이번에는 조금 진짜 신중하게 입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빨리 이 회사 정리하고 빨리 레고 하는 게 저에게 남겨진 미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향후 20년, 25년 동안 먹고 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잘 됐다 싶기도 하고, 이 시간에 되게 대차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향후 25년의 나의 삶에 대해서 대차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힘든데 제가 힘든 자리로만 쏙쏙쏙쏙 찾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곧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